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세조 3년 서슬 퍼런 칼날이 휘몰아치던 한양의 피바람은 백두대간의 험준한 산맥을 넘어 강원도 영월의 깊은 골짜기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당시 영월은 유배된 어린 왕, 노상군이 머물던 고립무원의 섬과 같았습니다. 세종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영특한 손자, 문종의 지극한 사랑을 받던 귀한 아들이었던 이홍위. 그는 이제 왕이 아닌 죄인의 몸으로 관풍원 차가운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10월,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금부도사 왕방연은 사약사발을 들고 차마 입을 떼지 못하며 뜰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비정함은 눈물로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내 단종은 17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단종이 사사된 직후 그의 시신은 마치 버려진 물건처럼 영월의 동강, 즉 서강의 차가운 물속에 던져졌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세조의 조정은 엄혹한 포고문을 내걸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 혹은 그를 위해 곡을 하는 자는 삼족을 멸할 것이다. 삼족을 멸한다는 것, 그것은 나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늙으신 부모와 어린 자식, 형제들의 숨통까지 모두 끊어놓겠다는 무시무시한 연좌의 선언이었습니다. 영월의 백성들은 왕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강가에 떠도는 어린 왕의 시신을 보며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눈을 감았고 귀를 막았습니다. 강물은 핏빛으로 물들었으나 누구도 그 피를 닦아낼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등불이 꺼지고 오직 차가운 강바람만이 소리 죽여 울던 그 밤, 영월 관아의 말단 아전이었던 호장 어몽도는 자신의 집 툇마루에 앉아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왕의 시신은 훼손되거나 영영 물길을 따라 사라질 것임을. 그리고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문의 안녕을 위해 비겁한 침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인간의 도리를 다할 것인가. 조선이라는 유교 국가에서 예와 충은 목숨보다 귀한 가치였으나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말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순간이 오자 모두가 비겁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몽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방 안에서 잠든 어린 아들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설령 내 이름이 역사에서 지워지고 가문이 멸망할지언정 주인 잃은 왕의 시신을 차가운 물속에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조용히 광으로 들어가 가마니와 삽을 챙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눈 덮인 산길을 지날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한 남자의 고독한 행군이자 조선의 마지막 양심이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영월의 서강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강물 위에 뜬 것은 단순히 한 인간의 육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조선의 법도였고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백성들의 비명이었습니다. 강가 주변에는 관아의 포졸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으나 그들 역시 사람인지라 17 어린 상전의 마지막 모습을 차마 지켜보지 못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강가로 다가왔습니다. 영월의 호장 어몽도였습니다. 그의 뒤에는
장성한 3명의 아들이 긴장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아버지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호장이란 지방 관아의 아전 중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비록 말단 관리라 할지라도 평생을 공직에서 보낸 그에게 명령은 곧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어몽도는 평생 지켜온 법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인간의 도리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들키면 우리 가문은 오늘로 끝입니다. 큰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어몽도는 대답 대신 강물을 응시했습니다. 달빛 아래 떠오른 단종의 시신은 물결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골룡포는 이미 물에 젖어 무겁게 가라앉았고 고귀했던 왕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살을 에일 듯한 얼음물이 장화 속으로 파고들었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손이 닿는 거리, 그는 조심스럽게 왕의 시신을 가슴으로 안아 올렸습니다. 비단옷의 감촉보다 더 차가운 죽음의 무게가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때 만백성의 어버이였던 소녀는 이제 한 노인의 품속에서 무력한 아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임금께서 이토록 외롭게 가셨는데 뉘라서 그 마지막 길을 외면한단 말이냐? 내 죽어 역적이 될지언정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의 길을 갈 수는 없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세 아들은 아버지의 그 결연한 눈빛에 압도되어 서둘러 시신을 강가로 끌어올렸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거친 멍석이 펼쳐졌습니다. 왕의 육신을 멍석으로 감싸는 손길은 떨림과 경외감이 교차했습니다. 혹여 포졸들의 눈에 띌까, 혹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나갈까, 숨을 죽인 채 그들은 서둘렀습니다. 이것은 반역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숭고한 충절이었습니다. 어몽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강가에 시신이 사라진 것을 관아에서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의심받을 자가 자신임을. 그럼에도 그는 멍석에 쌓인 왕을 등에 업었습니다. 굽은 그의 등에 실린 것은 한 나라의 역사였고 지켜야만 하는 인간의 존엄이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명했습니다. 앞장서라. 아무도 찾지 못할 곳, 산 짐승조차 범접하지 못할 영월의 깊은 품으로 모실 것이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신의 냉기가 어몽도의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 덮인 비탈길을 오르며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은 죽었으나 의리는 죽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 밤의 선택이 수백 년 뒤 후손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지를 말입니다. 조선의 가장 낮은 관리가 가장 높은 왕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순간, 영월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숨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영월 서강의 수면 위로 차가운 겨울 해가 떠올랐을 때 그곳에는 있어야 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단종의 시신이 감쪽같이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강가를 지키던 포졸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어명이 떨어진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는 조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세조의 권위에 칼을 들이댄 것이나 다름없는 대역죄였습니다. 영월 관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관원들은 범인을 찾기 위해 마을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감히 입을 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밤 눈보라를 뚫고 산으로 향했던 어몽도의 발자국은 이미 새로 내린 눈에 덮여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교묘하게도 이 사건을 침묵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당시의 공식 기록인 세조실록에는 단종의 죽음과 그 이후의 시신 처리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 혹은 왜곡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실록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예로서 장사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했던 세조의 입장에서는 왕의 시신이 강물에 던져졌다는 사실도, 그리고 이름 없는 말단 아전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는 사실도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될 치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관청의 문서가 아닌 백성들의 입과 가슴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훗날 숙종대에 이르러 어몽도의 공적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전까지 그는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공식적인 반역자이자 비공식적인 충신이라는 기묘한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어몽도가 시신을 수습한 직후 그는 자신의 모든 관직과 재산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영월을 떠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위태로운 일을 했으니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명예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오직 하나,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훗날 그를 평가하며 망고의 충신이라 칭송했지만 그가 살았던 당대에 그는 그저 숨어 지내야 하는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국가가 정한 법을 어기고 왕의 명령을 거부한 자. 하지만 그가 어긴 법은 비정함의 산물이었고 그가 거부한 명령은 불의의 결정체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역사는 누구의 편에 서서 기록되는가? 권력자가 휘두르는 붓끝인가, 아니면 어둠 속에서 묵묵히 시신을 짊어졌던 한 남자의 구분 등인가? 어몽도의 이름은 실록의 구석진 곳에 겨우 언급될 정도로 미미했으나 그가 남긴 행위는 그 어떤 화려한 비석보다 더 뚜렷하게 조선의 정신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추적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몸을 숨긴 어몽도. 그는 매일 밤 영월 쪽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평생을 떠돌아야 했던 아들들에게 미안함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비로소 편안히 잠든 어린 왕의 넋을 기리며 미소를 지었을까요? 역사가 그를 반역자로 분류하던 그 긴 시간 동안 어몽도는 침묵 속에서 조선이 잊지 말아야 할 가장 뜨거운 가치를 홀로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어몽도와 그의 세 아들이 단종의 시신을 짊어지고 향한 곳은 영월의 북쪽 험준하기로 소문난 복례산 기슭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 없이 산길을 오르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음을 각오한 행위였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였고 포졸들에게 들키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몽도에게는 그보다 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디에 모실 것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왕의 육신을 아무데나 묻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쫓겨난 임금이라 하나 조선의 기틀을 세운 세종대왕의 손자이자 문종의 적장자였습니다. 어몽도는 눈물 섞인 기도를 올리며 산을 올랐습니다. 전하,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편히 쉬실 곳을 점지해 주시옵소서. 그때였습니다. 기록과 구전설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기이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 산천이 꽁꽁 얼어붙어 삼날조차 들어가지 않던 그 밤, 어몽도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숲속 어딘가에서 호련히 나타난 노루 한 마리가 그들을 인도하듯 앞장서더니 어느 지점에 이르러 조용히 몸을 눕히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주변은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더미로 가득했지만 노루가 누웠던 그 자리만큼은 눈이 녹아 있었고 흙빛이 따스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온기를 불어넣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곳은 혹독한 겨울 산중에서 유일하게 평온한 땅이었습니다. 어몽도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자리이자 산신령이 어린 왕을 가엾게 여겨 내어준 마지막 안식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루는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어몽도와 아들들은 서둘러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땅이었지만 노루가 앉았던 자리만큼은 마치 봄날의 흙처럼 부드럽게 파헤쳐졌습니다. 하지만 장례는 처절하리만큼 간소했습니다. 관조차 준비할 수 없었던 어몽도는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왕의 시신을 정성껏 감쌌습니다. 그리고 강가에서부터 가져온 멍석을 겹겹이 둘러 흙 속에 묻었습니다. 변변한 제사상도 곡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산짐승의 울음소리와 몰아치는 바람소리만이 상주가 되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봉분을 높게 쌓을 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알아채면 당장 시신이 파헤쳐질 것이 뻔했기에 그는 주변의 나뭇가지와 돌로 자취를 숨겼습니다. 매장이 끝나고 어몽도는 그 자리에 엎드려 소리 없는 통곡을 내뱉었습니다. 전하, 훗날 반드시 대왕의 예로서 다시 모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부디 이곳에서 차가운 강물을 잊으소서. 이 노루의 점지설화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이는 당시 백성들이 어몽도의 행위를 얼마나 숭고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법도가 무너지고 도덕이 땅에 떨어진 시대에 자연조차 충신의 마음을 알아주었다는 믿음이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날 영월의 장릉은 바로 그 노루가 앉았던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곳은 조선 왕릉 중 가장 처연하면서도 기품 있는 장소로 꼽힙니다. 한 명의 말단 관리가 믿었던 기적이 결국 역사의 진실이 되어 우리 곁에 남은 셈입니다. 단종의 시신을 매장하고 하산하는 어몽도의 어깨는 가벼워졌으나 그의 가슴은 납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삶은 충신의 영광이 아니라 죄인의 도피라는 것을 말입니다. 해가 뜨기 전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렸습니다. 평생을 일구어온 영월의 터전,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가업인 호장의 직분,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나누던 정겨운 인사를 모두 뒤로 한 채 그는 정처 없는 길을 떠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사라진 존재가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도 이 일을 발설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 가문이 살 길이며 전하를 지키는 마지막 도리다. 어몽도는 아들들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충청도 계룡산 인근으로 숨어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숨긴 채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한때 영월 관할을 호령하던 우두머리 아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묵묵히 흙을 일구는 노인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가 떠난 뒤 영월 복례산의 그 비밀스러운 무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에는 단종의 묘가 어디인지 적히지 않았고 조정에서는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감기시했습니다. 세월은 무정하게 흘러 잡초가 무성해졌고 왕의 무덤은 그저 산사태에 밀려 내려온 평범한 흙더미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노상군의 묘라 부르기도 꺼렸고 그저 임금이 계신 곳이라며 멀리서 절을 올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20번 변하고 왕조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세조의 후손들은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었으나 민심은 늘 그 비극적인 죽음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조선 사회는 단종의 억울한 죽음을 공식적으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단종이 노상군에서 다시 왕으로 복권되던 그해 조정은 가장 먼저 단종의 시신을 거둔 이를 찾으라는 명을 내립니다. 하지만 어몽도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손들 역시 대대로 침묵을 가업으로 삼아 숨어 살았기에 그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햇빛을 보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어몽도가 남긴 가문의 비사와 영월 백성들 사이에 전설처럼 내려오던 이야기가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은 어몽도의 충절에 감복하여 그에게 공조판서라는 높은 벼슬을 추증하고 그 가문을 충신의 집안으로 선포했습니다. 200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반역자의 오명이 비로소 망고의 충신이라는 찬란한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몽도 본인은 그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차가운 강물에 버려진 어린 왕을 따뜻한 흙으로 덮어주었다는 안도감만을 안고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그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숭고한 인내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왕의 안식을 선택했던 한 남자의 몰락. 그러나 그 몰락은 훗날 조선의 의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200년의 기다림 끝에 비로소 빛을 본 그의 이름은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인간의 자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조용히 웅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어떤 길이 더 안전한지를 계산하는 것은 현대인의 본능이자 지혜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500년 전 영월의 그 시린 강가에 서 있던 어몽도에게는 단 하나의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이익이 아니라 참혹한 죽음이었고 그가 선택한 것은 안전이 아니라 멸문지화의 공포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밤 그 강가에 서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모두가 등을 돌릴 때 홀로 남겨진 왕의 시신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었을까요? 내 가족의 목숨과 바꾸더라도 지켜내야 할 단 하나의 가치가 우리에게도 남아있는지 말입니다. 어몽도는 대단한 사상가도 권력을 쥐고 흔들던 정승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영월이라는 변방의 작은 관아에서 성실히 일하던 하급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의는
그 어떤 화려한 정치적 구호보다도 강렬했습니다. 그는 왕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시대에 오히려 왕의 존엄을 지킴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증명해냈습니다. 조선이라는 시대가 강요했던 충은 때로 맹목적이고 수직적인 복종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몽도의 충은 달랐습니다. 그의 충은 살아있는 권력에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진실을 애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보상이 약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해진 그의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충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의리라는 단어는 점점 낡고 빛바랜 유산처럼 취급받곤 합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누군가를 지키거나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는 어리석음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몽도의 이야기에 여전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사람답게 사는 길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몽도가 짊어졌던 것은 단종의 시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용기였고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끝내 잃지 않았던 인간의 온기였습니다. 그는 역사가 자신을 어떻게 기억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그 투박하고도 정직한 신념 하나로 눈길을 헤쳤을 뿐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몽도의 구분 등은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당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권력의 칼날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만큼 단단하냐고 말입니다. 영월 장릉의 고요한 숲바람 속에 섞여 들려오는 그의 질문은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들의 메마른 양심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용기라고 하면 광장에서 소리 높여 외치는 외침이나 전장에서 휘두르는 서슬퍼런 칼날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어몽도가 보여준 용기는 그 결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침묵하는 용기였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후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공적을 세상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지음으로써 그날의 진실을 온전히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무릅쓰고 왕을 모셨다면 훗날 권력이 바뀌었을 때 그 대가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충절을 은근히 내비치며 존경을 받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몽도는 철저히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농부로 떠돌이 노인으로 수십 년을 살다 갔습니다. 그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자신이 한 일이 오직 인간의 도리였을 뿐 그 어떤 정치적 목적도 없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PR의 시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야 살아남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한 작은 선행조차 카메라에 담아 세상에 알리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평생을 침묵으로 일관한 어몽도의 삶은 낯설고도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는 진정한 가치란 타인의 시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양심과 하늘만이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가 철저히 침묵했기에 그 이야기는 200년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소문을 내고 다녔다면 세조의 서슬퍼런 감시망에 걸려 진작의 가문이 멸문당하고
단종의 묘소조차 파헤쳐졌을지 모릅니다. 그의 침묵은 곧 수호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이름 없는 어몽도들이 있었기에 역사의 줄기는 끊기지 않고 이어져 온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어몽도가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묵묵히 헌신한 우리의 부모님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사회의 빈틈을 메우는 봉사자들.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지만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어몽도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영웅이란 화려한 조명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도리를 다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념을 위해 어디까지 침묵할 수 있느냐고. 당신의 진심이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오직 당신의 영혼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200년의 세월을 건너온 그의 무거운 침묵이 오늘날 소란스러운 우리들의 삶에 깊은 성찰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오늘날 영월의 서강은 여전히 말없이 흐릅니다. 500여 년 전 한 소년 왕의 비극을 품었고 한 충신의 뜨거운 눈물을 받아냈던 그 물줄기는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어몽도가 목숨을 걸고 올랐던 복례산 기슭, 그 험했던 산비탈은 이제 장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조선 왕릉 중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어몽도, 그는 끝내 자신이 모셨던 왕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릉 입구에는 그의 충절을 기리는 정력악이 세워져 있으며 매년 그를 기리는 제사가 거행됩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이런 화려한 비석이나 사후의 명예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차가운 물속에서 떨고 있을 어린 영혼을 따뜻한 흙으로 덮어주고 싶었던 인간으로서의 가장 근원적인 연민. 그것이 그를 움직인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왕들은 명멸하고 권력은 덧없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몽도가 보여준 그 투박하고도 정직한 충신만큼은 썩지 않는 나무처럼 우리 곁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위대한 역사는 화려한 궁궐의 어좌 위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묵묵히 시신을 짊어졌던 이름 없는 이들의 어깨 위에서도 쓰여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영월의 호장이 아닌 조선의 양심으로 기억하려 합니다. 세상이 등을 돌릴 때 고개를 끄덕일 줄 알았던 사람, 침묵이 금이었던 시대의 행동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목격했을 때,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려 할 때, 어몽도의 구분 등은 다시금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장릉의 소나무들은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단종을 지키려 했던 어몽도의 기계와도 닮아 있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충절의 강, 그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곳에는 여전히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의 길을 갈 수 없다고 나직이 은조리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조선의 가장 어두웠던 밤을 가장 밝게 비추었던 이름 없는 별, 어몽도. 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대에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 걷고 있습니까?